1355억의 가치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절규. 이 그림을 그린 뭉크는 5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절규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인 걸까요? 에드바르 뭉크. 그는 노르웨이 지폐의 초상화가 그려진 노르웨이 국민화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절규, 병든 소녀, 우울 시리즈가 있죠. 뭉크는 1863년 노르웨이의 뢰텐에서 군이 가닌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사이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의 연속이었는데요. 폐결핵으로 어머니와 한 살이 누나 소피아를 연달아 잃으면서 뭉크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게다가 병약하게 태어난 뭉크는 나가서 놀지 못하고 홀로 집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절망과 좌절뿐인 환경에서 뭉크는 스스로 치유할 방식을 발견해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그는 그림의 매력에 푹 빠지면서 화가의 꿈을 꾸었습니다. 힘들 때 숨기 위해 그린 그림이 뭉크에게는 숨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준 것이죠. 이후 그는 평생 그림으로 자신의 상처를 묘사하며 치유해갔습니다. 1944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노년의 그에게는 극심한 가난도 절망도 없었습니다. 뭉크는 내 몸이 썩으면 그 위에 꽃이 피고 나는 꽃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죠. 뭉크는 기술대학에 다니다가 건강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뒤 1881년 미술학교에 입학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 화가로 전향한 그는 1892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인전을 갖게 되죠. 하지만 비평가들의 혹평을 받으며 8일 만에 개인전이 중단되는데요. 이 사건은 뭉크 스캔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도리어 이 덕분에 뭉크가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93년 뭉크의 대표작인 절규가 탄생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시달리던 공황장애를 묘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공황장애와 절규에 대해 뭉크는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작품들에도 그의 불안과 고통이 묻어 있습니다. 아픈 아이는 뭉크가 투병 중인 누이를 그린 작품이며 키스는 달콤한 제목과는 달리 희망도 미래도 없는 연인들을 그린 작품이죠. 또한 시계와 침대 사이의 자화상을 보면 외로운 노인이 홀로 쓸쓸하게 서 있습니다. 평생 어디에도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한 쓸쓸하고 불안한 뭉크의 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간의 불안정한 감정을 가장 잘 그려낸 그의 그림은 현대인의 상시적 스트레스 상태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대규모의 전염병 창궐과 첨예하게 진행되는 정보화, 성과 위주의 사회 등 현대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넘쳐나는데요. 그래서 뭉크의 작품을 한결 더 주목하게 됩니다. 뭉크는 불안을 그려낸 화가지만 동시에 불안에 잠식된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를 극복하고 에너지로 삼아 자신의 예술 인생을 확장해 나간 예술가였죠. 뭉크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피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 직면하며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면 화가로서의 성취를 이룰 수 없었을 텐데요. 그는 반대로 고통과 불안에 맞서면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비로소 뭉크는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었던 것이죠. 특히 그가 그려낸 1913년 작품 태양을 보면 이러한 에너지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는 화려한 태양빛이 빛나며 세계의 광희를 드리우고 있죠. 불안감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기로 선언한 듯한 이 그림은 노르웨이의 1000크론의 지폐에 뭉크의 얼굴과 더불어 실려 있는데요. 불행한 가족사의 절망 속에서 빛으로 한 발 나아간 불행한 화가의 그림은 그 자체로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불안과 긴장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거대한 재해 앞에 인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비관적인 자세가 점차 득세하고 있죠.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긴장감은 현대인들의 일상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불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깊은 절망 앞에서도 결국 삶의 밝은 면을 선택했던 뭉크처럼 말입니다.